자, 이제 기펜제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. 네. 어쨌든 가격이 원인이고 네. 기펜제와 배브렌제는 가격이 원인이고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결과인데 같이 올라가다 같이 내려가잖아요. 일단은 우린 내려가는 걸 중심으로 한다고? 네. 오케이. 그럼 기펜제는 그게 다 필요한가요? 이제 명목소득, 실질소득 이런 걸 이제 다 따져봐야 되고 대체효과, 소득과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건가요? 네, 기펜제 때문에 다 따져봅니다. 그럼 기펜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네? 네, 그렇죠. 기펜제라는 이 예외적인 현상이 하나 발생했을 때 경제학자들은 이제 초비상이 걸린. 기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겠죠? 네, 기펜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. 몇 년도 사람이죠? 대충 몇 세기? 대충 18세기 정도. 그럼 노벨상을 받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. 네, 그건 아니에요.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. 아담 스미스 후일.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. 네, 그래서 처음에 기펜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. 음. 왜 19세기 아일랜드에서 감자 대기근? 대기근이 생겼을 때 왜 감자의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감자의 수요가 증가할, 왜 이게 아니고 이걸까?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걔들은 감자 몰빵이잖아. 네, 어. 뭐 다른 것도 있죠. 고기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왜 또 대기근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수요가 맞는데 왜 또 감자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건 또 왜 이렇게 또 되는가? 아, 그게 문제네.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고 왜 이건가? 내려가는 건 감자 가격이 떨어지면은 일단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. 자, 대체효과, 소득효과도 설명 안 하고 명목소득, 실질소득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.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할게요. 일단 후대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기펜제의 현상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. IMF 때 라면 가격이 올랐습니다. 사람들이 라면 소비를 줄여야겠죠. 근데 이때 라면 소비가 늘었습니다. 왜? 라면 가격이 오르는데도 라면 소비가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왜? 이때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심리가? 라면이 그러니까, 싸다는 심리가?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점이 같습니다. 항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. 기펜제는? 네, 위기 상황이거나 아니면 극빈층이거나. 아, 그럼 그 기펜제라는 거는 베블러는 그 부르주아하고 기펜제는 그럼 프롤레타리아트 층에서 나타나는 건가요? 프롤레타리아층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위기 상황. 이 경제 자체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겠지. 그럴 때 나타날 수 있죠. 그 상류층에서도? 상류층은 아니지. 모르겠습니다.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주로 힘들 때 극빈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힘들 때 극빈층한테 기펜제가 나타난다. 네, 기펜제가 근데 아까 생각한 것처럼 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 라면이 올라가냐고. 쌀도 있고 빵도 있고. 쌀보다는 뭐 아무래도 라면이 아무래도 한 끼 식사로 든든하잖아요. 주식. 그러니까 극빈층의 주식. 우리가 식량 대용이 될 수 있는 거. 뭐 과자 이런 거 말고. 그럼 빵도 좀 그렇죠. 우리가 빵 먹고 살 수는 없죠. 쌀은 라면보다 쌀이 쌌다면은 우리가 보통 뭐 위기 상황, 우리나라에서 뭐 대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라면 사재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한 방에 나오거든요. 끝내기 위해서. 네, 사재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주로 나오는 게 라면입니다. 아. 그래서 이 라면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러면 다른 나라는 빵일 수도 있겠네. 그렇죠. 감자일 수도 있겠고. 그렇죠. 아, 뭔지 알겠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. 굳이 라면을 이야기한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. 네. 라면이 사실 밥은 해야 되고 반찬도 필요한데 라면은 그냥 끓여서 먹으면 되는 네, 거니까.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불만 있으면 되니까. 그래서 그때 IMF 때 라면 가격이 올랐었는데 라면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.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었던 거죠. 근데 IMF가 끝나고 나니까 라면 가격이 내렸는데도 그럼 사람들이 라면을 또 더 많이 먹어야겠죠? 근데 그때 라면 수요가 그때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라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원인 그리고 결과 수요가 또 사람들이 라면 더 먹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전에 올랐을 때 좀 호되게 당했던 그런 기억이 조금 필요합니다. 이게 진짜 신물이 날 정도로 진짜 보기도 지긋지긋하고 하지만 살기 위해서 먹었던 거. 근데 떨어지니까 이게 반등 효과로 내려가는 거. 이게 진짜 그러다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기펜제라는 게 슬쩍슬쩍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게 영원히 기펜제야 forever 기펜제 그런 건 아닙니다. 살짝 위기 상황이 급빈층이 나타났다가
또 사라지기도 하고 기편제가 사라졌다가. 아니었기 다 정상 다시 기편제가 아니었기도 하고 이게 다시 또 기편제가 되기도 했다고도 하고 정상제 됐다 할까 열등제 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. 네, 또 아니기도 하고 이래서 기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걸 증명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죠. 이론적으로는 명확하게 되는데 아, 그래 감자 대기근 때 있었던 사건이고. 네, 맞습니다.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공산당하고 국민당이랑 네. 싸웠을 시기라고 그때 생각하면 아니면 그 문화 대혁명 시기? 뭐 중국은 아무래도 국토가 넓으니까 뭐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일단 주식이라는 게 있고 쌀이라는 게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라면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성격을 띌 수도 있겠죠. 케바케니까. 그때 극빈층에서 쌀 가격이 올랐는데 쌀 수요가 오히려 늦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다. 그래서 이게 기편제다라는 뭐 그러한 보고가 있었다. 왜냐면은 생존을 위해서. 네, 맞습니다. 일단 살아야 되니까. 빵이나 라면으로는 중국은 그 문화권에서는 네, 맞습니다. 그걸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고 근데 만약 가격이 내렸어요. 가격이 내리면은 이건 진짜 이건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절대 안 먹을 거야 라는 그러한 심리가 있을 때는 내가 진물이 났네 그러니까. 예, 맞습니다. 완전히 그냥 학을 뗐구나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그렇지.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죠. 그러니까 슬쩍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 빼고 한 거고 네. 이제 우리가 네, 이 얘기 명목 소득, 실질 소득, 대체 효과, 그다음에 소득 효과를 따져서 이제 기편제를 설명해 주세요.